이 아파트는 2년 전 설치한 전기차 충전기를 최근 교체했습니다. 예전 충전기가 국제통신규격 인증을 받지 않은 게 환경부 조사로 드러난 겁니다. 설치업체는 미인증 제품을 쓰면서 비용의 절반가량인 180만 원을 정부 보조금으로 받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30억 원에 이르는 보조금을 받거나 청구한 업체 5곳이 환경부에 적발됐습니다. 해당 업체들은 최근 2년간 전국에 4천여 개의 미인증 충전기를 설치했습니다. 환경부는 다른 충전기 설치 업체들에 대해서도 주차면 도색 등 보조금 수령 기준을 지켰는지 조사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오토기업 김정민입니다. 이 저질 충전기 문제가 심각하죠? 생각보다 정말 심각합니다. 드러난 게 4,000대고 당장 교체해야 될 게요. 전수조사를 또 해보면 더 많이 나올 겁니다. 이 충전기, 완속 충전기는 특히 특별히 고급 기술이 들어가 있는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관련된 업계 종사하시는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인력의 수준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설계 수준 자체가 고난이도 설계를 요하는 장치가 아니에요. 대부분 완속 충전기에서 원가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게 결제 시스템 관련된 부분입니다. 결제 시스템 관련된 PCB, 통신 모듈, 그것과 관련된 펌웨어 이런 것들이 대부분의 원가를 차지하고요. 변압기에서 전력 받아서 공급하는 이러한 부분들은 그냥 릴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력을 공급할 때 제대로 공급해주고 문제가 생겼을 때 정확한 타이밍에서 끊어주는 이 기능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마저도 인증을 제대로 받지 않거나 기술 표준 규격에 맞춰서 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류가 더 공급이 되지 않고 끊어져야 되는데 릴레이가 제 기능을 못하는 아주 기본적인, 이건 진짜 자동차 산업에서 이런 문제를 일으킨다고 라고 예상하기조차 부끄러운 문제인데 실제로 이런 문제들이 저질 충전기에서 발견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어떻게 인증을 안 받고 보조금을 집행할 수 있고 어떻게 인증을 안 받은 제품들이 판매가 될 수 있느냐. 글쎄요. 다이하츠가 그 엄격한 TUV, 독일에서 TUV 인증 받았다 그러면은 그건 믿을만 하다라고 대부분 소비자들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 인증을 빌미로 해서 34년간 174개나 치팅을 했습니다. 제기업도 안전 관련해서 그 엄격한 인증 자체도 이런 식으로 치팅을 하는데 이 충전기 사업은 아주 고급 기술들이 들어가는 분야가 아닌 모든 정보가 다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진입 장벽이 굉장히 낮은 산업군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데에서 인증 관련된 치팅을 하거나 아니면 관련된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문제, 거기에 대한 사각지대 이런 문제들이 더 심각한 건 여러분들이 예상 가능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환경부도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인지를 했죠. 사실 환경부에서도 충전기 제작자에게 보조금을 지급을 하기 때문에 확인을 정확하게 하고 전수조사를 광범위하게 하지 않은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조사도 이 책임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전기차는 다른 내연차와 달리 이 충전에서 들어오는 고전압 배터리에서 워낙에 높은 전력, 대전류를 다뤄야 됩니다. 이 전기산업 차원에서 보면은 전기차에서 다루는 전류량이 대전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게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거잖아요.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그런 일상적인 소비재에서 800V 시스템 혹은 400V 시스템 그리고 몇백 암페어 이런 건 정말 대전류이고 아주 높은 전력을 다뤄야 되는 위험한 그런 소비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자동차, 전기차에 충전을 하는 충전기들이 규정을 잘 지켰는지 혹은 인증을 필요하지 않고 좀 저질 충전기가 유통될 수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장치를 만들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페일세이프를 광범위하게 범퍼, 마진을 많이 두고서 설계하지 않은 문제점들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1차적인 책임은 이 충전 사업자들, 이 인증을 제대로 받지 않거나 관련된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사업자들에게 있는 것 맞아요. 그리고 이제 그것과 관련된 연대 책임을 물을 때 환경부는 왜 전수조사를 통해서 명확하게 인증을 잘 받고 규정을 잘 지킨 충전기가 유통이 되도록 감시하지 못했는가? 제조사는 이런 문제를 왜 사전에 예상하지 못했는가? 이런 것들을 연대적으로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리콜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여러분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리콜은 완벽한 100% 단 하나의 오류도 없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해결책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리콜을 받았는데도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리콜이 정확하게 잘 시행이 되고 후속 문제가 얼마나 벌어지는지를 관찰해보고 그걸 통해서 또다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조사가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을 촉구하기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라고 저희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 유독 ICCU에서 많이 터졌다고 하는데 모든 생필품은요, 판매량 대비 문제점들이 그 판매량에 비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서 더 많이 벌어지는 것 같지만 비율적으로 보시면 현대기아 전기차가 우리나라에서 압도적으로 많이 판매가 되니까 이 저질 충전기로 인해서 생기는 충전기 문제들이 현대기아차에서 더 압도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전기차 수입차들 같은 경우에는 좀 비싼 차들이 많습니다. 그 문제가 생기더라도 관련해서 차주들이 이런 문제들을 좀 더 공론화하지 않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런데 현대기아차는 어떻습니까? 현대기아차는 패야 맛이고 현대기아차는 까야 맛이다. 뭐 이런 정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관련해서 이걸 공론화하지 않으면 마치 내가 엄청난 피해를 당한다는 그러한 피해의식들이 또 소비자들에게 좀 그동안 많이 있어 왔습니다. 뭐 실제로 아니땐 굴뚝에 연기가 나겠습니까? 그런 사례들이 있었으니까 그걸 통해서 야 이거 공론화하지 않으면 내가 제대로 수정을 받거나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으니까 일단 공론화시키고 보자라는 정서가 이 현대기아 국산차에는 좀 더 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케이스가 훨씬 더 많은 것처럼 보이시겠지만 BMW, 테슬라 그리고 그 외 브랜드 전기차들도 이 저질 충전기 문제로 인해서 오버드 차저가 손상되거나 이 충전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하는 현상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체 전기차에서 반드시 해결돼야 될 문제고 이 저질 충전기, 완속 충전기만 그런 게 아니에요. 급속 충전기와 암산속 충전기를 규정에 맞지 않게 제작하는 업체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규정에 맞지 않는 급속 충전기의 경우에는 인증을 필요하지 않은 그런 완속 충전기와 같은 비슷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TUV 인증이요. 다이하츠에서 34년간 이 TUV 인증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치팅을 했는데요. 그럼 TUV는 여기에서 자유로울까요? 인증을 어쨌든 어떤 방식으로든 인증서를 받았다 그러면 그 인증업체와 접촉을 해서 그 시험 성적서를 받아내는 과정에 인증업체도 참여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글쎄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데 물론 치팅을 시도한 다이하츠가 비난의 화살을 받아야 되고 그 문제에 대한 정식 사과를 하고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해야 되는지에 대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건 맞습니다만 TUV도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확인을 하고 인증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니르부르클링 이번에 뭐 타이칸 터보 GT도 7분 7초 5를 자체적으로 테스트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 하세요. TUV에서 어떻게 차량을 사용을 했는지 그리고 또 뭐 어떤 컨디션에서 기록을 냈는지를 다 검증을 한다. 네, 뭐 이걸 믿으시는 건 뭐 개인 자유십니다만 절대적으로 미래 모빌리티 시장에서 지금 기술 선점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는 포르쉐가 과연 정정당당하게 그 기록을 세웠는지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최소한 우리는 과학적인 사고를 기반으로 의심하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이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외부 업체에서 크로스 체킹을 해보면 됩니다. 한 두세 군데에서 측정을 해봤더니 자체적으로 기록을 냈던 7분 7초 5가 딱 그 기록이 나오지 않더라도 뭐 플러스 마이너스 몇 초 이내는 들더라. 이러면 아주 명확하게 클리어하게 그 관련된 내용을 받아들이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체적으로만 지금 타이칸은 그 기록을 내세우고 있어요. 내연차 같은 경우에 포르쉐에서 제공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타이칸이라고 해서 제공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타이칸이 뭐 몇십억 하는 차도 아니고 사실 뭐 몇십억 한다고 해도 폭스바겐 그룹, 포르쉐 그룹의 차원에서 보면 그런 차 제공하는 거는 일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왜 제공을 하지 않고 극구 자체 테스트만을 고집할까? 여러분들이 이걸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뭐 테슬라도 자체 테스트를 하고 제공을 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런 걸 무턱대고 의심을 하자는 게 아닙니다.
인증 과정에서 문제가 반드시 발생한다가 아니라 단순히 그 인증을 받았다는 것만으로 이걸 모든 프리패스로 사용하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 사례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말씀드렸던 다이아츠는 무려 34년이나 TUV 인증을 내세워서 치팅을 했습니다. 소비자들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적어도 두세 군데에서 크로스 체킹을 통해서 검증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그 인증이 믿을 만한 인증인지 또 인증을 받는 과정에서 문제점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걸러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경쟁사 대비 떨어지는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 업체들이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서 악마와의 거래,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순간에 그런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정당하지 않은 속임수를 통해 상품성을 좀 과장하려고 하는 디젤 게이트도 그래서 벌어진 거고요. CCU 관련해서도 여러분들이 리콜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리콜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꼭 확인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사실 자동차는 우리의 생명을 담보로 우리의 생명을 지켜야 되는 필수적인 소비재입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면 안 되죠. 인증 관련된 문제라든지 그리고 또 제조사가 소비자들에게 상품성을 과장하려고 하는 혹은 결함을 은폐하려고 하는 뭐 이런 시도들이 있으면 안 되는데 이걸 소비자들이 일일이 크로스 체킹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요. 정부기관에서 좀 더 엄격하게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을 골라내서 엄격하게 시장에서 높은 품질이 유통될 수 있도록 계도를 해야 되는데 이 정부도 나름대로 엄청나게 많은 업체들 또 관련된 제품들, 뭐 수만 건 이상의 그런 인증 제품들, 뭐 이런 것들을 다 관리 감독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은 사실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우리가 소일쿠 외양간 굳히는 그런 형태의 해결책을 통해서 피해자도 나오고 그걸 통해서 많은 갈등을 통해 스트레스도 받고 뭐 이런 케이스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데 점차 성숙된 그런 감시 체계, 또 소비자들도 명확하게 품질에 대한 그런 엄격한 기준을 통해서 항상 확인하는 자세, 제조사들도 좀 더 높은 기준과 소비자들에게 목숨을 맡겨야 될 자동차를 최소한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강한 사명감을 가지고 조금씩 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긴 합니다. 관련해서 저희가 계속 지켜보고 이 ICC 관련된 그리고 또 저질 충전기 관련된 문제들은 계속 유의주시하면서 과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ICCU 관련해서 ICCU는 이제 세 가지 기능을 통합을 하고 있죠. DC-DC 컨버터, 온보드 차저, 그리고 V2. 앞으로는 전기차가 이렇게 비슷한 기능들을 계속 통합을 해야 됩니다. 이 통합을 하게 되면 세네 가지 기능 중에서 한 가지 기능만 문제가 생겨도 전체 그 컨트롤 관련된 시스템 자체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관련된 장치를 통해 서너 가지의 기능이 제한이 돼버리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전에 막 70개에서 120개에 해당하는 마이콤으로 복잡하게 통신 프로토콜이 얽히설키 되어 있는 이런 방식으로 다시 되돌아가야 되느냐? 아닙니다. 이제 전기차 시대가 되고 스마트폰화가 되면서 도메인 컨트롤러 방식으로 프로토콜도 미래 전기차에 맞게 설계가 변경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통합함으로써 오는 부작용에 따른 문제점들을 성숙한 기술로 극복을 해나가는 게 맞습니다. 이거는 비단 현대기아차뿐만이 아니라 다른 제조사들에게도 숙제이고 당연히 거쳐가야 될 과정이기 때문에 그럼 이 과정에서 소비자들이 입는 피해는 어떡하냐? 제조사가 결국은 더 노력하고 소비자들에게 이런 변화 시기에서 불편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노력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 노력들을 여러분들이 촉구를 하시고 문제가 일어났을 때 단순하게 비난하시는 것보다는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좀 이해하시고 관련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하고 제조사든 아니면 관련된 인증기관이나 그 인증기관을 통해서 나온 제품을 관리, 감독하는 그런 정부 각 부처를 어떻게 우리가 촉구하고 또 압박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갖는 게 소비자들의 성숙한 자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